중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밀어내기 경쟁을 해가지고 0km 중고차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과동률이 50% 넘는 곳이 별로 없어요.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근데 그러면 이제 많이 팔려고 보니 가격 경쟁을 하죠. 가격 경쟁을 하니까 품질이 떨어지게 되죠, 당연히. 품질을 떨어지니까 평판이 안 좋아서 또 안 팔려. 다시 또 가격을 또 할인해. 이런 식의 지금 문제가 생긴 거고요. 그게 이제 24년도부터 그게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이렇게 비정상적인 그 부품 구매기 덕분에 굉장히 저가 마케팅을 펼칠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3분의 1을 줄어들게 되니까, 최소 3분의 1을 줄어들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 대부분 업체들은 뭐 영업 현금 흐름이 적자 전환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자동차 섹터에서는 탑픽을 보는데, 그 이유는 전기차 시장 좀 보겠습니다. 이게 중국 같은 경우가 그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지원 정책 때문에 출혈 경쟁 때문에 뭐 이제는 몇 군데만 살아남고 다 사실상 이제는 없앨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그 뭐 요즘 뭐 중국 그 비아디 때문에 뭐 요즘 방송 콘텐츠 보면은 비아디 뭐 제2헝다 뭐 비아디 파산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중국 전기차 망한다 이런 게 나오는데, 아마 이제 그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뭐 약간은 통계와 다르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한 60여 개 남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뭐 200여 개 된다고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어서 그런 기업들이 지금 그동안 이제 그 상당히 이제 그 여기 내권식 경쟁이라 하는데, 그 제살 깎아먹기 경쟁, 중국식으로 내권식 경쟁이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 많이 펼쳐졌던 거고, 그 비아디 사태를 좀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보면은, 제가 많이 참고하는 채널들을 좀 참고해 보니,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2020년도에 중소기업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중소기업법을 제정했는데 그 안에 결제 조건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이 마땅치 없었던 거예요. 그 규제가 좀 미비했었는데, 이 재작년에 24년도에 보면 중국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 무덤 사건 기억나시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렌터카 업체들의 파산에 의해서 그 중국 전기차에 무덤이 발생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많이들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 뭐 그 안에서도 실제 그런 그 완성차 기업들이 파산해서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그때 문제는 어쨌든 뭐 주로 렌터카 업체라고 좀 도산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국 정부가 계속 보조금을 주면서 적자가 심한 업체들도 살려주면서 그걸 좀 넘어갔는데, 문제는 이제 올해 양회, 3월달 양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중소기업법에서 결제 조건을 넣었어요. 3개월 플러스 3개월. 그러니까 이제 3개월, 총 6개월을 넘기지 말 것을 이제 규정을 했고, 또 내권식 경쟁, 그러니까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못하도록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서 개정돼서 올해 6월부터 시행하도록 한 겁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조사를 했을 거 아니야. 중소기업법을 이제 개정하기 위해서 업체를 막 조사해 보니까 그 중국 자동차 기업들 중에서 굉장히 악랄하게 최장 뭐 그 결제 기간 9개월이고 지급업 9개월 이 상태로 18개월 한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그럼 1년 반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때 주는 어음인가 결제 조건 9개월 기간인데 9개월 후에 다시 지급 어음으로도 늘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지급 어음이라는 게 은행 어음이 아니라 기업에서 발행하는 어음이에요. 지급 확약서 같은 거고, 그거를 지방 정부에서 보증하는 형태로 그걸 했던 건데, 문제는 지방 정부가 이제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이 많이 부족한 곳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이고, 그리고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뭐 소위 말해서 24개월이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결제 조건이. 그래서 이제 중국 기업들과 많이 거래해본 업체들이 결제가 너무 늦고 안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 4월달에 그 중국 자동차 품질 회사에서 공개한 그 자료가 있는데, 그 100건당 품질 문제 건수가 100당 품질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이 그 나온 업체들이 대부분 중국 내에서 가격 경쟁을 하는 업체들이 문제 건수가 많았다는 거죠. 굉장히. 그래서 그래서 중국 자동차들이 좀 품질이 좀 문제가 있다는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요거에 대해 불을 지핀 게 바로 그 장성자동차, 이제 중문의 짱청자동차의 그 위광구 회장이 신랑경제에서 인터뷰에서 이걸 공개한 겁니다. 그 이제 중국의 완성차 업체들이 밀어내기 경쟁을 해가지고 0km 중고차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0km 중고차가 등이 이제 시장 교란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수천 개의 업체들이 이제
보조금을 정부 보조금 타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타워서 생산한 다음에 출고한 다음에 그걸 곧바로 서류 작업을 해가지고 중고차 시장에 내놓는 그러면서 그 가격을 계속 이제 폭락시키는 그런 주범이 됐던 것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비아드 같은 경우에 10만 위안을 할인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10만 원 위안이면은 거의 2천만 원 정도 되네요. 2천만 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인해 가지고 품질 보장이 될 수 있는지 내 의문을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가격 글로벌 전기차 판매 예상이 한 2천만 대 정도 되는데 중국에서만 지금 캐파가 4천만 대라고 하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과정률이 50% 넘는 곳이 별로 없어요.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근데 그러면은 이제 많이 팔려고 보니 가격 경쟁을 하죠. 가격 경쟁을 하니까 품질이 떨어지게 되죠, 당연히. 품질을 떨어지니까 평판이 안 좋아서 또 안 팔려. 다시 또 가격을 또 할인해. 이런 식의 지금 문제가 생긴 거고요. 그게 이제 24년도부터 그게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계속 그런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품질 떨어진 그런 자동차를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거는 피해가 있게 되고 또 그만큼 내구성도 떨어지고 이제 그 수명도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면서 그런 자동차들이 해외로 나갔을 때는 다시 평판 하락도 불가피한 것이고 그렇게 계속 내권식 경쟁을 하면서 가격을 깎았으면은 납품업체들한테도 가격을 굉장히 압박을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그 업체들이 제대로 품질이 좋은 부품을 납품을 할 것인가? 또 그런 가격 결제 조건도 되게 긴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장성자동차 회장 위광구 회장이 자동차 업계 헝다가 나타났다 발언을 하면서 비아디를 딱 찍어서 얘기한 건 아닌데 비아디가 연상되게끔 그렇게 발언을 했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틀 후에 비아디의 최대 딜러사 중 한 곳인 첸청그룹이 포에스 매장이나 포에스라고 하더니 네 가지 서비스를 한 번에 다 한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20여 곳이 폐쇄가 돼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서비스가 예를 보험료를 3년을 내준다고 했는데 1년치만 내주고 나머지 2년치 안 내주고 도망간다던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싹 안 해주고 도망간 거고 1,000여 명의 이상의 고객이 피해를 받았고 해당 직원들의 임금 체불이 발생했는데 비아디는 딜러 책임으로 지금 떠넘기고 있고요. 이 텐션그룹은 비아디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시장이 좀 안 좋았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정부에서 다 불러들였습니다. 비아디부터 해가지고 니네 다 들어와 해가지고 지금 강제로 한 게 비아디, 지리, 장안이랑 체리자동차 해가지고 중소기업 보호와 공정거래 관행 개선 차원에서 이제 대금 지급 기한을 60일 이내로 통일하기로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게 과연 이제 지켜질지가 의문이고 아까 비아디가 24개월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오랫동안 지급을 안 하다가 60일 내에 하려고 그러니까 유동성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할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또 문제가 또 뭐냐면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보니까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물품 구매 대금 지급 기한이 최대 205일이었답니다. 평균적으로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됐던 것이고 그러니까 부품값을 바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현물로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대요. 자동차를 지급을 하고 그걸 할인전 가격으로 그런 식으로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고 그리고 비아디 같은 경우는 만기 200일짜리 어음을 발행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비아디가 협력사에 지급하지 어음만 400억 위안, 76조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비정상적인 부품 구매액 덕분에 굉장히 저가 마케팅을 펼칠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3분의 1을 줄어들게 되니까 최소 3분의 1을 줄어들게 되니까 아무래도 대부분 업체들은 영업 현금 흐름이 적자 전환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동안 전기차 업체 중에서도 딱 세 곳밖에 돈을 못 벌었거든요. 나머지는 다 적자였는데 다 보조금으로 버텼는데 이런 이전 같은 가격 경쟁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가격 외에 품질적인 우위가 있는 현대기아차한테 상당한 기회가 앞으로 있을 거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기아가 유럽 시장에서는 좋긴 한데 자동차만 보는 게 아니라서 자동차 섹터에서는 현대차를 좀 탑픽을 보는데 그 이유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때문입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당장 아니더라도 일단 소프트뱅크에서 향후에 이제 IPO가 이제 당장 6월 말까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풋옵션 형성해서 이제 15% 지분을 다 현대차가 인수해야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완전 자회사가 될 건데 현대차의 목표가 2030년까지 로봇 시장의 매출 비중이 20%까지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런 시장이 뭐 2050년까지 연평균 40% 성장이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는 상태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 현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 투자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 그러면 그건 현대차가 중심이 될 것 같고 자율주행 기술도 현대차가 제가 가장 뛰어나다고 말씀 좀 드렸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내년이면은 프레 OS라고 해서 이제 SDV가 새로운 버전 나오거든요. 그 안에 아이폰처럼 개발자들이 특히 그 안에 그 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하도록 할 거예요. 플랫폼을 이제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앞에 그 계기판 같은 경우도 개발자들이 개발해가지고 스킨을 바꿀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앞으로 올 거고 그게 네이버랑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그런 뭐 구글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그 포털 업체, 그 인터넷 업체랑 같이 해서 할 수 있어서 현대차의 확장성이 이제 전기차뿐만 아니라 로봇 그리고 뭐 UAM부터 해서 굉장히 다방면으로 올라갈 것이고 아마 그게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현대차 좋게 보고요.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